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1호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건국 이래 최초의 광범위 수요 억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고가 아파트와 갭투자 수요가 시장을 주도했던 흐름은 사실상 마무리되고 이제는 15억 이하 실수요 중심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매수자들의 반응은 가격대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15억 이하 아파트를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은 큰 영향이 없다며 여전히 매수 의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15억에서 25억 구간은 이제는 신중해야겠다는 분위기이고 20억 이상 고가 아파트 대기자들은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해졌다며 사실상의 퇴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도 세력이 고가 투자자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전히 교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자들은 규제가 나왔으니 더 귀해질 것이라며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고 매수자들은 그래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직전 며칠간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짧은 혼선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장기간 하락하려면 공급 과잉과 금리 상승이 동시에 지속돼야 하는데 현재는 2029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이 확정적이고 금리 역시 내년 상반기 2차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단기 조정은 가능하지만 장기 하락장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예금 금리 하락 가능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약 950조 원에 달하는데 금리가 2%대로 내려가면 이 돈이 주식이나 코인보다 부동산으로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가 예고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조정 등 세제 개편 카드는 당장 시행되기보다는 향후 상승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결국 시장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12억에서 15억 구간 아파트의 움직임이 될 전망입니다. 이 구간은 대출이 가능하면서도 상급지 진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마지막 사다리로 평가되며 만약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살아난다면 시장 전체가 다시 위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이 멈춘다면 조정기는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대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멈춰 세웠지만 장기적으로는 방향을 꺾기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